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말 잘 듣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아이 어떤 부모님이 키우셨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자, 말을 잘 듣는다라는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텐데요. 말을 잘 듣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말을 순종적으로 따르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걸 하라고 하면 토를 달지 않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저는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이 말 잘 듣는 아이라는 것에 제가 하는 정의는요, 부모의 말을 잘 수용하는 아이를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순히 순종적인 아이들은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수동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A를 넣어주면 그냥 A를 하는, B를 넣어주면 B를 하는, 이렇게 수동적인 아이로 클 확률이 높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말 잘 듣는 아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잘 수용하는 아이를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 아이가 처음부터 태어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부모님의 말을 잘 수용하고 부모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잘 듣는 이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의 말에 권위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고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해줘야 되고 해서 부드럽게 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읍소를 하는 경우죠. 뭐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때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일은 최대한 하지 않아야겠지만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학교 갔다 와서 학교 숙제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랑 뭔가 협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단호하게 그거는 아니야.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것. 그게 부모님이 말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육아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아이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돼요 라는 그런 메시지들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버릇이 없거나 부모님의 어떤 권위가 없는 무너진 상태에서는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평소엔 굉장히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생겼을 때 있죠. 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럴 때는 조금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 메시지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부모님 말의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행동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는 이제 숙제해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TV를 보신다거나 이렇게 뭐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행동에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저거를 왜 지켜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억울한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들은 어떤 모델링이 돼주셔야 돼요. 부모의 잔소리보다 더 잘 먹히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어라 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것보다 직접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보면 오전 시간에 그렇게 책 많이 읽으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책 읽고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 하신 다음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들 밥 챙겨주시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시다 보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는 어머님은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거꾸로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좀 푹 주무시고요. 그리고 뭐 수다 떨 거 있으면 뭐 동네 엄마들이랑 차도 한잔 하시고요. 그리고 뭐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쇼핑 하실 거 있으면 그때 다 인터넷 사용하시고요. 아이들이 돌아오면은 아이들 밥 해주시고 그다음에 숙제 봐주시고 하시면서 어머님들도 그때는 엄마도 이런 거 배운다. 그리고 엄마는 이런 책 읽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한테 엄마도 성장하고 있어 라는 거를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저절로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스케줄이 바뀌어 있다면 책 읽는 타임이 오전이 아니고 아이들 귀가 후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스케줄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방법은 아이들 돌아오면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책 읽는 시간이고요. 독서나 이런 시간들은 아이들 돌아온 다음에 하는 편이고, 또는 이제 신문 스크랩 같은 걸 해야 되거나 이런 때도 사실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행동을 좀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걸 영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한테 절대로 물고기를 그대로 잡아서 주시면 안 돼요. 아이가 물고기 잡다가 다칠까봐 그냥 내가 대신 잡아서 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고 어떻게 잡는 건지 아이한테 스스로 시범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셔야지 절대로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걱정돼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다가 주시는 일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단기간에는 좋죠. 아이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습 방법으로 따지면 엄마가 학습 방법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다 짜주고 학원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가 스스로 해본 경험이 없으면 엄마가 계속 스케줄링을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아이가 이제 말 잘 듣고 수능적이지만 수동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그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엄마한테 있는 거죠. 아이한테 없어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는 본인 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아이들한테 스케줄러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면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자기가 하고, 뭐 조금 공부하고 많이 놀아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많이 공부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한 공부 분량이잖아요. 본인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 그리고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내가 스케줄 과하게 짰구나, 조금은 모자라게 짰구나, 그것도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한 초3부터는 스스로 스케줄링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모든 과목에 있어서요, 엄마가 다 떠먹여주는 학습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어떻게든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수용하는 아이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의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기를 직접 갖다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줬기 때문에요. 아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독립적으로 자기의 스케줄을 짜고 자기의 공부 습관을 자기 나름대로 잘 잡아가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인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요, 부모님과 상의할 수 있는 아이로 큽니다. 왜냐면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님이 말의 권위가 없고, 또 두 번째 뭐였죠? 행동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해도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숨기는 거거든요. 그게 사춘기가 되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과 소통하고 부모님이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 잘 듣는 아이, 즉 부모님의 말을 잘 수용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아이를 지키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나면 그 아이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니쌤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